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미국 남성이 전속력을 다해 한국인 남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건장한 체격에 다소 우락부락하게 생긴 외국 남성이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한국인 남자를 쫓아가자 한국인 남자는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를 발견하고는 이를 갈취해 도망을 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현직 경찰관 트레버 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17년째 재직 중에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경찰이란 직업은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치안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각종 범죄율이 말도 안 되게 급증하고 있고, 그나마 제가 일하는 워싱턴은 미국 내에서도 치안이 아주 좋은 편이지만 이곳 워싱턴도 전년도에 비해 살인 건수가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폭동 수준의 약탈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동안 제 경찰 생활 중에서도 역대급의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워싱턴 DC에서 강도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를 경호하던 차량을 공격했다가 총격을 받고 도망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총격은 워싱턴 DC 안의 조지타운에서 벌어졌는데, 조지타운은 인기 쇼핑 지역이자 부촌으로 워싱턴 DC에서도 안전한 동네로 여겨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대통령의 손녀를 습격하려고 했다는 것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고,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언론에서도 앞다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현직 하원 의원이 본인 아파트에서 총을 든 괴한 3명에게 차를 뺏겼고, 며칠 전에는 아예 경찰이 경찰차를 도둑맞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워싱턴 DC에서는 괴한들에 의한 차량 절도와 강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전에도 미국의 일부 도시들은 이미 완전히 무법지대였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 근무했던 저의 동료는 마약 수사의 일환으로 도로 위에서 차량 검문을 실시했고, 어느 트럭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는 뒤적거리며 운전면허증을 찾는 척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현장은 총격전으로 변했고, 총격전 끝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했는데, 그는 총기절도, 마약, 음주운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범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이었고, 그는 보석기간 중 가중폭행 혐의가 더해져 결국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죠. 총에 맞은 제 동료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치안이 좋지 않은 미국 내 도시의 경찰은 정말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대비하여야 하고 긴장해야 하죠. 그나마 제가 근무하는 경찰국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평화로운 도시였기에 저는 비교적 순탄하게 경찰 생활을 했는데, 이제 미국은 어딜 가나 공원이나 길거리에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텐트를 치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해가 지면 동네의 평범한 뒷골목에서는 길거리 마약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정도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는 더욱더 많아졌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찰들은 항상 긴장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가 한국의 군 관련 지원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갔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의 특이한 신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외여행이나 근무 중 현지 경찰관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복을 입고 일하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출신을 밝히고 꼭 인사를 하며 서로의 동지애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예상과는 달리 한국 출장은 시작부터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인지,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최첨단의 시설과 보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고 국가라는 미국보다도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모두 최첨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요즘 미국 공항에서 상당히 자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통행을 막고 돈을 가져가는 범죄 조직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느 미국 공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 공항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물건을 팔고,
사실상 돈을 훔쳐가는 범죄 조직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눈살이 찌푸려지는 범죄 조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물론 미국에서는 매우 흔한 공항 경비 경찰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편안해 보이는 몸짓과 표정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어딜 가나 묻지마 범죄,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의 화풀이 범죄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어딜 가나 날이 서 있고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곳이 미국이니까요. 특히 공항과 같이 테러에도 노출되어 있는 곳에 나오게 되면 저도 모르게 모든 주변인들을 경계하게 되는데 한국인들의 표정은 그런 공포나 경계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벌써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출구로 나온 순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시설물에 눈을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공항의 출입구 쪽에 있던 시설물은 손잡이에 손을 넣고 당기면 강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이 있었고 옆으로는 지나가기만 하면 온몸을 감싸는 바람이 나오는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당황하고 있던 그때 저를 지켜보던 어느 젊은 한국인 남자가 소독용 에어컨이라면서 몸과 여행 가방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소독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에어컨을 사용해 여행 가방과 옷들을 세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에어컨을 작동하자마자 작은 물줄기와 바람이 함께 나오더니 정말로 몸에 묻어있던 먼지들이 가볍게 씻겨나가 제거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행 가방까지 간단히 씻을 수 있는 한국공항의 공용 인프라 시설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 자신들도 해보겠다며 겉옷을 벗거나 여행 가방을 열고는 옷들을 하나하나 에어컨으로 씻기 시작하려고 하니 한국인 남자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입고 있는 옷만 간단하게 하면 된다며 웃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저를 포함한 낯선 외국인들도 다 함께 웃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 미국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출장을 각오했었는데 오히려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좋은 공용 편의시설들이 공항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항뿐만 아닌 길거리 전체에 도보 통행자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좋은 환상은 한방에 깨져버렸습니다. 공항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저는 예기치 못한 놀라운 도난 현장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호루라기를 불며 쫓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질주의 공항 출구에 끝까지 뛰어왔더니 어이없는 광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동이 걸린 자동차가 주인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고 저는 도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며 이곳으로 뛰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시동이 걸린 자동차가 단 10초만이라도 방치되어 있으면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차량 도난 사건이 하루에도 9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한 사회적 문제인데 역시나 한국도 미국과는 다를 바 없는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만 한국은 관광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난 위험이 높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당황스럽게도 저만 주위를 경계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를 훔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분명히 이미 도난당한 자동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 저는 그곳에서 계속 서 있었는데요. 5분이 지나도 누구도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시동이 걸려있는 자동차 옆에 바짝 붙어있는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며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요. 저는 곧바로 그에게 차량의 주인이냐면서 차량이 도난당한 채 이곳에 버려져 있던 것 같다는 상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시동까지 걸린 채 방치되고 있던 것이 증거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성분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건 자신이 의뢰받은 차량이고 해외로 장기여행을 가는 손님 자동차를 인계받아 자신의 주차장으로 주차를 대신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짐이 많아 보여 잠시 공항 안까지 들어다 주느라 자리를 비운 것뿐이고, 공항 앞에 차량을 오래 방치하면 안 돼서 함께 온 직원이 잠시 이동 주차를 해놓은 것뿐이라면서, 한국에서는 누구도 자동차를 훔쳐가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자동차를 타고 자리에서 사라졌는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로 넛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군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한국인 경찰관과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공항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이야기했더니 그 경찰관은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높고 게다가 치안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상점의 도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시민의식이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만약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다면 단 3초 만에 시동이 걸린 자동차가 사라졌을 것인데,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나 시민의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라는 좌절감까지 느껴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는 곳곳에 CCTV뿐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안전한 치안이 조성되어 있는 나라 같았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남의 것을 전혀 탐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시민의식이었죠. 미국에서는 1년에 10번씩 미국 시민은 물론 도난 범죄 이력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길거리 상점의 물품을 제발 그만 훔쳐가라는 공개 정책 강의를 몇 번이나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양심 있는 시민의식을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찰들이 취객을 제압하는 모습을 봤는데 미국이랑 비교해도 전문적이고 과잉 진압도 없었으며 연행 과정에서도 친절하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치안과 또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경찰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한국 국민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과 부러움을 넘어서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치안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을까 궁금해졌고, 미국도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면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한국처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미국에 가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의 현직 경찰이 군 지원 업무차 처음으로 한국에 왔다가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한국의 치안에 대해 감탄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나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